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자,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이슈 만나보도록 하죠. AI 반도체 대장주죠.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치가 높아진 탓일까요?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래도 전일에는 월가에서 옹호론도 좀 나오면서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었습니다. 사실 실적 발표가 나온 다음에 실적 가이던스를 좀 맞춰주지 않은 탓인지 월가에서는 좀 마음이 상한 것처럼 실망감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었는데요. 이 실망감은 3분기 실적이 아니고 4분기 예상 실적입니다. 말 그대로 예상 실적인데 4분기 실적 가이던스 하단을 월가에서는 370억 달러로 엔비디아에서는 367억 5천만 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이 하단 밴드를 맞춰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적 전망을 엔비디아는 보수적, 그리고 월가에서는 더 거품을 많이 좀 끼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막상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주당 순이익은 0.81달러, 매출액 351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시장이 기대한 수치인 주당 순이익 0.74달러, 그리고 매출액은 332억 달러였는데 모두 큰 폭으로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 삼는 부분이 바로 매출 증가폭인데요. 이 매출 증가폭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올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2%의 성장을 거뒀고요. 2분기에는 122%, 3분기에 이르러서는 94% 증가 정도로 100% 증가를 이번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전망한 4분기 매출 375억 달러를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6% 수준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좀 증가폭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성장 기업이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다고 해도 매번 실적이 퀀텀 점프를 보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지속 성장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지만 여전히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상승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나스닥 1위는 물론이고 이제 다우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주가의 거래량과 이제 변동성이 미국 상장사 대비해서 가장 안정적인 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 미국의 대표 기업으로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의 이 성장과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엔비디아가 아니면 이 만들 수 없는 이 고사양의 AI 칩, 이게 이제 블랙웰이라는 건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 성장 스토리를 이어가면서 내년도 이후에 한 2, 3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4분기 매출은 이 블랙웰 매출이 이제 11월 달 이후부터 절대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 제품이 오류가 생긴다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제 공급이 지연된다라든가 뭐 이러한 형태가 나타난다면 단기 변동성은 좀 사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그림으로 본다면 계속적으로 상승세 이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국내 반도체주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는데 아쉽게도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SK하이닉스 역시 연동된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SK하이닉스 지금 17만 원대 횡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네, 뭐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상승 요인은 후발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에 따른 매출 성장, 그리고 실적에 비해서 낮은 주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 반도체 종목들이 모두 다 상승한 것은 아니죠. AI와 관련성이 높은 기업들이 특히 집중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가장 앞에 있는 것이 엔비디아, 그리고 그다음 TSMC, 네, 세 번째가 바로 SK하이닉스인데요. 하지만 SK하이닉스는 그렇게 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매출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블랙웰의 수요인데요. 뭐 젠슨왕이 미친 수요로까지 표현을 했는데
특별한 뭐 악재가 돌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블랙웰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SK 하이닉스의 매출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이닉스 내년 매출을 한번 추산을 해보면 매출은 약 97.1조로 올해보다 89%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률은 40%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실적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한데요. 그 이유는 수요 부족에 따른 전체 시장의 침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수 반등 구간에서 가장 앞서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16만 원 구간까지는 열어두고 모아 나가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삼성전자의 경우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에 바닥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주가를 더 강하게 끌어올리는 특효약은 되지 못했는데 추가 상승 여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10조 원이라는 규모 자체는 굉장히 크지만 이 자금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느냐 방어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갈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10조 원 자사주 매입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2월 17일까지 3조 원을 매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루 최대 650만 주 가량을 매수할 수 있는데 일 평균 금액으로는 약 500억 정도를 매수할 수 있는 3조 원 가량의 자금입니다. 하루 최대 3,500억 가량 매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한선은 이제 책정을 해두었고요. 기준 가격을 53,500원 지난주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맞춰놨는데 이 얘기는 53,500원을 이탈하면 무조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겠다. 일종의 배수진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3조 원에 대해서는 완전 소각을 발표를 했는데요. 나머지 7조 원은 추후에 주주 환원책을 따로 발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간 삼성전자는 자사주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전량 소각하면서 주주 환원책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추후 발표라는 단서를 단 만큼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의 급진적인 이런 상승보다는 방어적인 성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최근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 업계의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주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남은 하반기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만 보자, 관망 후 기회를 보자, 관망 후 기회 보자. 앞서 2차 전지주와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반도체주 역시 좀 당분간 보수적인 그 관점으로 좀 보시나 보네요. 저는 사실 2차 전지보다는 예. 긍정인데 예. 뉴스를 좀 기다려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주들이 이제 올해 상승폭을 키웠던 부분들은 이 SK 하이닉스가 이 엔비디아의 HBM을 국내 최초로 이제 독점 계약을 하면서 이제 많은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이 HBM을 납품할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많은 상승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 이 블랙의 수주 확정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해내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수주 확정이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사주 매입 10조 원 뉴스도 지금 나오면서 수급도 굉장히 좀 개선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 나빠질 건 없다. 하지만 이제 기대감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이 삼성전자 블랙엘용 이 HBM 반도체 뉴스가 매수 타점을 좀 결정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유 중에 이제 손실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팁을 드린다면 이 AI나 로봇 이런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회사들의 이 성장 동력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안 투자를 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신다면 조금 더 이 반도체 주식들을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태훈 대표님은 SK하이닉스만 보자고요. 네, 예. 맞습니다. 뭐 일단 모든 분들이 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데요.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실적에 있어서 긍정적이다. 그리고 주가가 저평가다. 이런 점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대장주 SK하이닉스를 두고 다른 종목을 굳이 투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도체 종목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I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실적이 견인되고 가장 앞서 있는 종목은 역시 SK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다들 심리가 움츠러들어서 과감하게 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남들이 두려워할 때 먼저 뛰어들어서 매수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수익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마지막 이슈 만나볼까요?
최근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업종,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수혜주의 상대적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흐름 계속될까요? 예, 좀 계속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까지는 아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내 주식시장은 이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또 핵심 주도 업종인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이 업종들이 상당히 좀 혼란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교체되면서 이 혼란기가 이제 극대화되고 있는데요. 이 주식시장의 트럼프의 순환 장세가 아마도 지속될 겁니다. 이 트럼프 2기가 출범이 되면서 가장 수혜를 점쳐주는 업종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조선과 자율주행 그리고 SMR 그리고 AI 정도 이 정도의 순환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취임식이 있는 1월 중순까지는 아마 이러한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은 수익 나실 겁니다. 네, 계속되는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권에서 11월 강세를 보인 주요 섹터 살펴볼 텐데요. 자세한 내용 조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11월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뒷걸음질 치면서 투자자들을 답답하게 했지만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은 시장 대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 대선 이후 한국 조선 기술을 칭찬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말 한마디에 조선주가 최대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랠리를 펼쳤는데요. 11월 들어서만 HD 현대중공업이 31%, 한화오션이 33%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 또는 조기 종식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관련주들 역시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전망 속에서 자율주행주 역시 모처럼 활기를 띠기도 했는데요. 11월 들어서 퓨런티어가 85% 이상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주항공, 원전 등 트럼프 수혜주 중심으로 수급 유입이 이어지면서 순환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 이 상승 바통을 이어받을 트럼프 트레이드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계속해서 5스타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관련 이슈들이 언급될 때마다 관련주가 급등락을 나타내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 가장 주목받은 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또 종전에 대한 기대감도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주들 역시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당분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당분간은 호재와 악재가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주가도 등락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악재 모아가고 그리고 호재에 파는 사고 팔고 전략을 반복하시는 것이 지금 타이밍에는 적절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본래 휴전을 앞두고는 전쟁이 더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휴전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시기가 바로 그러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본래 재건 사업에서는 전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기여를 한 국가들이 앞순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미국이나 EU 국가들이 재건 사업에는 좀 더 비중이 크게 참여를 할 것이고요. 실제로 휴전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면 재건 테마는 아마 끝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재건 테마에 속하는 종목들 중에 관리 종목이나 환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조선주 역시 트럼프 최대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미 대선 이후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남은 하반기는 물론이고 내년까지 연속해서 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조선주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굳이 아니더라도 네. 이러한 수혜와 상승이 나왔을 게 바로 이제 조선업입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슈퍼사이클이다.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20년 만에 이 슈퍼사이클, 호황기가 찾아왔다라는 얘기는 해당 기간 동안 조선업의 부진으로 글로벌 선박이 모두 다 노후화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슈퍼사이클은 우리나라 조선업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미국도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에 도와달라라는 뜻을 보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고요. 한국은 세계 1위의 선박 건조량을 자랑하는 이제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입니다. 올해 그 입지를 더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미 해군 MRO 사업까지 입찰을 따냈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물론이고요. 내년까지 더욱더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가 바로 조선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수혜주로 불렸던 바이오주의 경우는 상승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내각 구성 과정에서 바이오주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죠. 예, 요즘에 좀 변동성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니어 케네디를 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급락을 많이 보였는데요. 지명 배경은 이제 최고의 과학 연구를 통해서 이 만성질환 확산을 좀 종식시킬 수 있는 인물을 좀 한번 보자 했더니 이제 주니어 케네디였습니다. 실제 민주당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바이든 행정부와는 정책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시대의 바이오 좋은 점을 몇 가지를 한번 본다면요. 첫 번째는 이 IRA 인플레이션법이 이제 축소가 되거나 폐지가 되면 오히려 바이오 업종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 바이든 약가 인하 정책 때문에 약가 인하 정책 때문에 사실 좋지를 않았는데 이 트럼프는 축소를 하면서 오히려 이 바이오 제약 그 업종들의 이익 폭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세와 금리인데 이 CDMO 기업들은 제조 서비스 프리 매출로 인해서 이 관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금리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한 4% 정도의 안정성을 요즘에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철 이제 바이오가 대세고요. 김 대표는 이제 바이오 업종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락시마다 좀 한번 모아가는 전략도 좋은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 이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양한 섹터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트럼프 트레이드의 순서는 누가 될까요? 상승이 기대되는 섹터를 세 분이 엄선해 주셨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엔터주, 자율주행, 우크라이나 재건. 김태훈 대표님, 엔터주 약간 의외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다소 의외이실 텐데요. 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하면 떠오르는 단어 바로 무역 갈등입니다. 그리고 관세죠. 네, 엔터는 무역의 상품을 팔기 때문에 바로 무역 갈등과 관세에서 비켜서 있다. 네, 이런 점에서 트럼프 수혜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방송에서 제가 엔터 업종을 바닥에서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하이브와 SM을 구체적으로 좀 언급해서 강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과 함께 YG 엔터테인먼트를 공략해서 한 15% 정도 수익권에서 공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엔터 업종은 모두 다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아주 장기간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바닥을 좀 탈출하는 분위기인데요. 일봉과 주봉 모두 하락 추세와 장기 평선을 차례대로 다 돌파를 해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반등세로 돌아설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급면에서 살펴봐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하고 있는 업종 거의 제가 볼 때는 유일한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업종 내 대표적인 종목이죠.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JYP, SM 모두 다 조금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BTS와 블랙핑크가 완전체로 돌아오는 하이브와 YG 엔터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동완 대표님은 자율주행이요. 예, 사실 이제 자율주행 플러스 AI 로봇을 좀 같이 봐야 된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새 정부의 이 교통부는 이 완전 자율 관련해 가지고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틀을 마련하는 이 연방법 제정을 이제 최우선으로 지금 초이스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이 교통부 장관 후보로 그 거론을 하시는 부분도 사실 이제 여기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지금 거론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현행법상 운전대나 페달이 없는 차량을 이제 대량으로 공급하는 이 테슬라에게는 많은 걸림돌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새로 제정된 규칙은 이 완전 자율주행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테슬라가 가장 큰 성장 모멘텀을 아마 갖게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강세장이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관련주로는 이제 SOS랩, 그다음에 피론티어, 그리고 H7 만도, 인포뱅크, 그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 현대 오토에버 정도가 있는데요. 김 대표가 바라보는 이 기술적 지표도 좋으면서 또 기업이 조금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는 기업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지금 이제 인포뱅크랑 피론티어를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은 수익 나올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김호영 대표님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선택해 주셨는데 이미 급등한 종목들 많잖아요. 그런데 더 갈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우크라 재건주는 대표적인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많이 올랐죠. 가장 뚜렷한 주도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직 종전이 되지 않았고 사업은 삽도 뜨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크라 재건 관련주는 사업 자체가 국가, 도시를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재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사업비도 전쟁 초기에는 650조 정도에서 지금 1200조. 그러니까
가늠되지 않을 정도의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들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여러 테마들 중에서도 건설주들이 가장 먼저 오르고 반응을 빠르게 보였지만 저는 농기계 관련주들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전 초기 때 재건 관련주에서 농기계 관련주들도 주요 종목들로 역할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전이 종식이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재료 소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락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막상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미국이나 유럽 열강들이 먼저 이제 사업에 참여를 하겠죠. 근데 그들이 함께 협업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업체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의 특징은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라는 점이고요. 이 곡창지대를 완전히 재건함에 있어서는 농기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단이 TYM, 그러니까 예전 동양물산 신사옥에 방문하면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고요. 대동 같은 경우에는 300억 가량의 농기계를 납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스페인과 같은 국가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거나 우크라이나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요청을 받은 국내 기업들의 성과가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대를 앞두고 투자자들 고민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새로운 기회가 될 업종들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자리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내일 올해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오늘 대화를 나눴었던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주제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대응 전략까지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주식 정보들을 전해주실 것 같은데요. 사전 신청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바라고요. 주식은 물론 돈 되는 재테크 정보 검색창에서 재테크존을 검색하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 SBS 비즈 5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Stopping me, breaking barriers. I keep on crushing it till I am done. I didn't get here by accident. No, I've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